일당 14만 원이라고 합니다. 영국 코로나 인체 실험 결과 곧 발표한다고 하네요. 종식 실마리 찾나. 말 그대로 약간 아주 극소량의 감염이 될 만한 수준의 바이러스만 일단 사람에게 투여해서 인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시켜 전염 과정 등을 연구하는 인체 실험 결과를 조만간 발표한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관련 실험을 맡고 있는 영국 연구진들은 올 가을 동료 평가를 거쳐 실험 초기 결과를 발표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연구에는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진과 영국 옥스포드대 정부 지정 백신 태스크포스 관계자 등이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실험 참가자는 18세부터 30세까지 신체 건강한 성인 남녀 약 50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코로나19 감염을 일으키는데 최소한의 바이러스를 콧구멍으로 집어넣는 방식으로 일부러 감염을 시켰다고 하고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유포된 바이러스가 실험에 사용됐다. 코로나 초기 바이러스네요. 네, 변이 바이러스가 아니고, 이들은 실험 기간 동안 영국의 생활 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약 88파운드의 보상을 받는다. 실험 이후 1년 동안 후속 모니터링 및 병행 연구를 받는 한 참가자는 약 6,000파운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실험의 인체 실험이라 조금, 인체 감염 실험으로 연구자들은 코로나19가 증상을 나타내기 전 감염자 심폐 기능이나 집중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면역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도 명백히 밝힐 것으로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번 실험으로 코로나19 감염 초기에 인체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확인하면 백신 치료제 개발과 현재 팬데믹의 종식, 그리고 향후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실험 비윤리적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는 부분인데요. 참가자가 실험 도중 생명이 위독해질 경우 이를 확실하게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WHO와 미국 연구진들은 인체 감염 실험을 통해 얻는 잠재적 이득이 과연 위험을 정당화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작년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연구진이 인체 감염 실험을 계획했지만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로 당국이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백신이 효과가 입증되기 전인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는 실험이 타당했을지 모르지만 올해는 윤리적인 이유로 반대한다며 이 실험의 궁극적인 명분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겠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과학자들은 수십 년간 독감이나 콜레라 등 다른 질병의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역사가 길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영국 보건부도 이번 실험은 매우 안전하고 통제력이 높은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뒤 장기에 나타나는 후유증인 롱 코비드가 우려가 되지만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젊은 실험 대상자들 사이에는 이런 증상이 수개월 만에 사라지는 증거들이 있다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영국의 백신 태스크포스 자문위원이었던 가스 라페포트 박사는 인체 실험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다는 점이 통계로 입증되고 있으며 팬데믹에는 특별 수단이 필요하다며 인체 감염 실험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조금 약간 비윤리적이면서도 너무 약간 위험한 실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국 코로나 인체 실험, 일단은 발표된 결과 한번 약간 보시도록 하시죠. 코로나19에 제약 바이오사 연구 인력 늘렸다.
셀트리온 31%대로 최고 비중 차지했다고 합니다. 국내 주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연구 인력이 올 상반기에 대체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투자 일환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셀트리온 유일하게 연구 인력 비중이 30% 넘었다고 합니다. 한미약품과 종건당도 20% 이상의 높은 비중을 기록했고, 유한양행은 연구 인력 석박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83%로 가장 높았고, 셀트리온은 석박사 비중이 5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합니다. 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부분은 유한양행이랑 비교를 한 거죠. 아무튼 연구 인력 비중 전체 직원 수의 30%를 넘겼습니다. 유일하게. 금융감독 전자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10대 제약 바이오 기업 중 HK 이노엔을 제외한 9개 기업의 올 상반기 연구 인력은 3,347명 이라고 하고, 같은 기간 전체 직원 수는 6.4% 증가해 연구 인력 비중이 0.7%포인트 하락했다고 합니다. 10대 제약 바이오 기업 연구개발 인력 현황 2020년 6월 말, 2020년 12월 말, 2021년 6월 말, 6개월 사이죠. 셀트리온 연구 인력 658명, 20년 12월 645명에서 2% 정도 증가했고요. 6월 말 기준 셀트리온 전체 직원 수가 2,152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152명 중에 연구 인력이 658명으로 30.6%를 차지했습니다. 한미약품 24%대네요. 종건당 23%대, GC녹십자 18.5, 유일하게 30% 비중 돌파했습니다. 연구 인력은 셀트리온이 658명으로 9개사 가운데 가장 많았고, 한미약품과 종건당이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오는 2030년까지 매년 1개 이상의 제품 허가 취득을 목표로 보유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며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해 적극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R&D에 엄청 많이 투자하고 있죠. 연구 인력도 유일하게 30% 돌파했고, R&D 비용도 제일 많죠. 몇천억대죠. 지금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상반기까지 2천억대였나요? 아무튼 가장 많은 R&D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연구 인력도 가장 많은 부분이고요. 미래가 보이시나요? 저는 미래가 조금 보입니다. 미래에 투자하십시오. 셀트리온. 감사합니다.